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아카데미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라이프 해킹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빠르게 얻는 방법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단골집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단골집을 빠르게 만드는 내용이지만 사실 주제만 바꾸면, 주체만 바꾸면은 단골집이 아니라 뭐 세일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의 마음, 그러니까 연애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 실전 스킬이에요. 직접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천만 잘 하시면, 적용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저도 이 사무실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들이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가 굳이 주문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제가 먹는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취향에 맞게 알아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엄청 반겨주세요. 또 왔어요, 반가워요. 그러고 제가 오랫동안 안 가면은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안부도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단골집의 묘미죠. 이 단골집이라고 하는 게 오래 간다고 해서 단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가도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인이 나를 모르면은, 여기 있는 점원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면은 여러분이 그 단골로서의 즐길 수 있는 그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기간에 단골 손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써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를 또 오고 싶고 뭔가 여기에 단골 손님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가장 처음 하는 건 뭘까요? 이 집에서 어디에 신경 썼는지 그걸 찾아냅니다. 뭐 일단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유니폼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음식의 데코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찾으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일단 그런 특징들을 몇 가지 찾아내요. 그리고 점원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누군가가 오면은 그 칭찬을 꼭 말로 합니다. 근데 이 칭찬을 할 때 요령이 있는데 그 칭찬 요령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보통은 제가 점원한테 이야기하기보다 이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내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장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계시나요? 그러면은 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사장님을 굳이 찾아가지고 음식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제가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굳이 찾아가서까지 자기가 좋았던 것을 알리는 것이, 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자주 와도 여러분이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상대방한테 눈에 띄지 않으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제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다. 그걸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칭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칭찬의 요령이 있다고 그랬죠? 칭찬 요령은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칭찬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쓴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이 맛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특정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에서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인테리어 되게 독특하고 느낌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맛있어요, 뭐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칭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 사람으로서도 이걸 알아봐 주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칭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할 때 신경 쓰는 건 뭐냐면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이 튀김 되게 바삭하고 맛있어요 라고 칭찬을 했다고 했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 야, 여기 튀김 되게 바삭하고 맛있는데 연구 되게 많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튀김을 맛있게 만들려고 연구를 했는데 누가 이걸 알아봐줘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야, 이거 디자인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너무 예뻐요 라고 하니까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 칭찬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칭찬의 요령은 뭐냐면요, 질문을 던지면서 칭찬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커뮤니케이션 스킬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튀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튀김 얘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배고프네요. 튀김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TMI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튀김. 그래, 튀김이 되게 바삭하고 맛있네요. 연구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여기다 넣냐면은 튀김이 되게 바삭하고 맛있는데 연구 참 많이 하셨겠어요. 어떻게 튀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좀 적극적인 칭찬이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가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얻고 싶다면은 질문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이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 되게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가 있는데 대리석이 되게 예쁜 거예요. 야, 이 대리석 되게 예쁘고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뭐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서 진심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경 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음식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연애 관계라든가 아니면 세일즈 이런 사업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되고, 다가갔을 때 빠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신경 쓴 내용이 있으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마지막에는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세일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고객과의 관계를 틀 때에도,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장님과 또는 점원과 이 관계자들과 얼굴 텄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타이밍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골 손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 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좋은 인상은 남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날 또 갑니다. 바로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똑같은 음식을 또 시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인데, 어제도 오고 오늘 또 왔어요. 그리고 어제 왔던 음식을 또 시켰어요. 자, 이런 행동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일단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으니까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생생할 때 또 가서 여러분의 기억이 한층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왔는데 또 왔다는 거는, 아, 이 사람이 한 칭찬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마음에 들었었구나 라는 여러분의 칭찬의 진정성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또 시키게 되면 여러분과 연관된 하나의 기억이 또 생기는 겁니다. 아, 박성원이라는 사람은 와서 어제 치킨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치킨을 또 시켰다. 아, 이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억지로 막 그냥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단골집을 뭐 그거 같은 것에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나 이 집이 맛있고 좋아서 앞으로 좀 자주 오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전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제 먹은 음식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오래 걸려서 관계를 쌓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빠르게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단골 손님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로 다음날 찾아가서 똑같은 음식을 또 시키고 또 맛있게 먹으면은 이 사장님은 또 이 점원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가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연속 3일 가면은 너무 좀 질려요. 그래서 갔다가 다음날 갔다가 한 2, 3일 뒤에 갑니다. 2, 3일 뒤에 가면은 그때는 또 왔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3일 뒤쯤에 가면은 여러분을 반가워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또 왔어요 라고 하고, 그때 그 메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한 50%는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언제 가냐? 한 일주일에서 2주 뒤에 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게 참 실용적인 스킬인데 이런 걸 내가 왜 듣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정말 좋아하는 가게에 써보시면은 잘 먹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사람 관계에서도 완전히 통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아주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번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리고 2, 3일 뒤에 또 간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때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아,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4번 만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왔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간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충분히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라뽀라고 하는데 유대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가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언제 가도 굉장히 친근하게 되게 기분 좋게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제 사무실 주변에 있는 단골집을 몇 군데 만들었고, 그래서 갔을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저도 그만큼 맛있게 먹고, 이런 아주 윈윈, 서로 좋은 그런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단골집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단골집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손님 입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업주라면, 내가 사장님이라면은 반대로 자주 오는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인식을 해준다면 그 손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음식을 맨날 서비스를 하는데 자주 오는 손님이 있으면 가서 말도 한번 걸어주고, 이런 음식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거 준비했고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슷한 맛인데 더 맛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세일즈를 한다면 이 고객이 뭔가를 원하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 고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칭찬의 요령이라든가 질문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을 또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단골집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단골집 이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단골집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빠르게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은요, 써먹어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접 제가 생활에서 써먹었던 이야기, 써먹고 있는 이야기, 다 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거든요. 꼭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효율성을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리스 아카데미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자존감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수업도 오픈을 할 거니까요.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 워크샵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engineersacademy.co.kr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다 제가 자세한 링크랑 설명 남겨 놓을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이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